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3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교수님, 성균관대 김영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많은 내용이 있으나 아주 엑기스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실 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김영식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용성이 높으면서도 안전한 어센티케이션 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어센티케이션 월드에서는 각 디바이스나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다른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오늘날 저희가 스마트폰을 도입하면서 트러스트 월시하고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의 그래서 어센티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에서의 어센티케이션은 사실 PC 어센티케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UI 측면에서 저희가 물리적인 키보드가 없고 저희가 입력하기 위해서 직접 타이핑하기는 어렵지만 스마트폰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입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증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인증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바이오메트릭에 대한 인증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많이 이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격은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그대로 캡처하다가 혹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에서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추출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공격하는 스푸핑 어택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스푸핑 어택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니스 디텍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캡처된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다이나믹하게 저러한 사용자의 인증 정보가 달라질 수 있도록 체크하는 라이브니스 디텍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얼굴 인증을 사용할 때 뭐 눈을 깜빡여 보라든지 사용자의 어떤 달라지는 실제 사진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러한 스푸핑 어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메트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용자들은 보안성보다 이것이 더 편리하고 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날 스마트폰에는 이런 바이오메트릭에 대한 어센티케이션 옵션과 함께 패스워드 기반의 어센티케이션 옵션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워드가 바이오메트릭에 비해서 더 좋은 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은 근본적으로는 에러 레이트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리고 불이 깜깜하다든지 손에 물이 묻었다든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그러한 바이오메트릭 인증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패스워드 기반, 시크릿 기반의 패스워드나 핀이 같이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멀티플 어센티케이션 옵션들이 존재할 때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플 어센티케이션 옵션을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옵션을 어떤 상황에서 정말 더 사용하기를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실제 태스크 베이스드 유저 스터디를 통해서 봤더니 실제 굉장히 많은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 옵션이 동시에 주어지더라도 사용자들은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 옵션을 주로 사용하더라. 즉 지문을 등록한 사용자는 지문만 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문하고 얼굴 인증이 같이 있더라도 얼굴 인증을 원하는 사람은 얼굴 인증만 사용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그런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 옵션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지만 시크릿 기반의 패스워드나 핀, 패턴도 같이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바이오메트릭이 사용될 때 시큐리티가 스마트폰에서 내가 사용하는 인증 기술의 보안성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안 관점에서는 가장 약한 위키스 링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증 기술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인증 팩터에 의해서, 얘가 멀티플 팩터에 의해서 사용자의 인증에 대한 보안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가지 인증 기술 중 한 가지 인증 기술만 깨지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 인증 기술이 깨질 수 있는 보안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증은 더 안전하다. 근데 지문과 함께 그 사용자는 여전히 패스워드나 핀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문을 깨지 않고 핀을 깨면은 여전히 인증 요소가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런 유저들이 그러한 바이오메트릭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핀과 패턴들이 정말로 적절하게 안전한 건지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안드로이드 패턴의 경우에는 54% 정도의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크랙할 수 있는 딕셔너리 어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었습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패턴의 패턴 그래피컬 패스워드는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증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서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스랩 모델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실제 그 안드로이드 패턴에 대한 스랩 모델은 스머지 어택, 그리고 센서 기반의 사이드 채널 어택, 숄드 서핑 어택 같은 어택들도 있고, 전통적으로 패스워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개싱 어택들도 존재를 합니다.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20번 이상을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이 틀리면은 디바이스가 퍼머넌틀리 락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온라인 개싱 어택의 모델에는 20번까지만 공격하는 것을 가정하고, 어택과 가정하고 개싱 어택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2013년도 ACM CCS 결과에 의하면은 저희가 고르고 있는 안드로이드 패턴은 생각보다는 충분히 랜덤성이 높지 않고 충분히 개서블하다는, 개싱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패턴의 경우에 38만 9,112개의 패스워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바이어스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르는 패턴이 막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바이어스된 패턴 때문에 실제로는 충분히 개서블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면은 실제 가장 많이 고르고 있는 딕셔너리, 대표적인 것만 저희 가지고 오면은 탑 10개는 이러한, 저희 통계 모델에서는 이러한 패턴들을 사용자들이 고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패턴들은 재미나게도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르고 있는 안드로이드 패턴, 그래피컬 패스워드는 정말 랜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이어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이가 짧아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사실 이런 어센티케이션 옵션을 고를 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꼽는 리퀘어먼트가 빠르게 인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인증 타임이 굉장히 빠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인증 타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혹은 메모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저러한 포인트의 개수가 3개나 4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용자들이 고르는 파퓰러한 패턴들은요. 또 하나는 턴의 개수가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스타 모양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고르는 것은 더 7번째 순위로 우리가 뽑힌 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한 개의 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디렉션 자체도 재밌어요. 저희가 고르고 있는 패턴들은 위에서 아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만든 앱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사용자의 비해를 조사한 건데, 저희와 같은 그 방향 자체가 저희가 글을 쓰는 방향하고 굉장히 일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의 앱에서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은 패턴을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쓰기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더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의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사이드 채널 어택들도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이런 사이드 채널 어택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택이 스머지 어택입니다. 실제 저희가 터치 기반의 패턴을 쓰다 보니까 그 터치에 저희가 손가락을 이제 쓰면은 실제 어떤 자국들이 남게 돼 있죠. 그런 자국들을 이용하는 어택을 저희는 스머지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스머지 어택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 있었지만, 그 스머지 정보를 이용하고 저희가 모아온 그런 통계적인 통계 모델을 합쳐서 공격하면 얼마나 더 그 사용자의 패턴들을 잘 유추할 수 있는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동화해서 스머지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희 통계 모델을 더하는 공격 방법을 저희가 연구했었고, 그 연구 결과를 아시아 CCS 2017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은 사용자가 그냥 언락킹 온리만 했을 때, 그냥 스마트폰을 패턴을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무려 74% 스머지 정보와 아까 만든 통계 모델을 같이 적용하면은 74% 정도를 깰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그걸 하고 나서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에서 포스팅을 하고 막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그런 실제 리얼월드 비헤이비어를 하더라도 그 스머징 정보를 이용하고 통계 모델을 더하면은 저희가 한 32% 정도를 크랙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보 없이도 리얼월드의 패턴들을 우리가 한 50% 정도를 깰 수 있다는 그 결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안드로이드 패턴 락의 시큐리티를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그리고 있는 3x3짜리 그리드, 그 그리드가 혹시 이런 바이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 왜냐면 그 그리드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대각선을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대각선을 안 쓰잖아요.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각선과 사용자가 실제로 유저가 선택하는 대각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대각선을 안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게 서큘러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저러한 패턴들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혹은 3x3은 불충분한 것 같다. 저희가 패스워드 길이를 늘듯이 4x4짜리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면 어떻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시도를 했었고 실제 사용자들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다 적절하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4x4, 5x5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3x3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용자들은 5x5짜리 패턴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긴 패턴들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레이아웃을 제공했지만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저희가 패스워드를 생성할 때 보통 약한 패스워드를 고르면 빨간색 경고를 주잖아요. 저희가 패스워드 미터라고 부르는 정말 이게 안전한 패스워드인지를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기존에 모아놨던 커먼 패스워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패스워드 미터를 만들기도 하죠. 그것처럼 저희가 안드로이드 패턴에 대한 미터를 만들어가지고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미터를 만드니까 보안성이 조금은 향상되는 장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바이어스 되는 사용자들이 고르는 것이 특정 패턴들로 바이어스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유저가 자유롭게 만들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생각했었고요.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디자인, 기존 거에 비해서 추가적인 메모리 버든을 주지 않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서 그래피컬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 솔루션 이름은 저는 C8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저가 패턴을 만들 때 실제로 지금은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저희가 포인트 하나 정해놓고 이 포인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패턴을 만들어라. 그렇게 저희가 제약사항을 준 겁니다. 사용자가 고르고 있는 유저 패턴은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기, 사용자가 입력하기 좋고 메모러블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보안성이 단순히 이런 폴리시를 준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를 랜드터를 주고 이 포인트를 반드시 지나는 패턴을 만드세요. 그렇게 주면은 정말 보안성이 향상되는 데를 봤었고요. 그 연구 결과를 IEEE SMP 2017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폴리시들을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폴리시들은 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한 개 줄 것이냐, 랜덤하게 2개 줄 것이냐, 3개 줄 것이냐. 일반적으로 저 포인트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랜덤한 패스워드가 나올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메모러빌리티나 인증에 사용되는 어센티케이션 타임은 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저희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베이스라인으로 가장 강력한 랜덤 패스워드 패턴 그것까지 같이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5가지를 같이 테스트해봤는데 실제 저희가 테스트해보니까 흥미롭게도 랜덤 패턴의 경우에는 당연히 메모리에서 떨어져요.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50% 정도만의 사용자만이 그 랜덤 패턴을 기억할 수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폴리시 1개의 맨데이트된 포인트, 2개의 맨데이트된 포인트, 3개의 맨데이트된 포인트를 지나가는 패턴들을 고르게 했을 때는 메모리빌리티가 기존의 오리지널 패턴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 정도의 제약사항을 주고 만드는 것은
적절한 트레이드오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센티케이션 타임의 경우에도 위에 있는 베이의 오리지널과 그 타임의 갭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고, 통계 테스트도 시그니펀트한 어떤 디퍼런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입력하는 게 틀려서 넘버 오브 어템프트된 개수 자체에 대해서도 랜덤 패턴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됐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만든 그런 폴리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보안성은 어땠을까요? 사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폴리시를 맨데이트된 포인트를 넣는 것이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었는데, 정말 보안성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패턴에 비해서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앞에서 저희 얘기했던 확률적인 통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리얼월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 모델을 앵그램 마크프 모델을 만들었었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보안성의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패턴에 비해서 훨씬 더 비약적으로 그 보안성을 향상시킨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경우에는 약 32.55%가 깨졌는데, 저희가 저 맨데이트 포인트 하나를 맨데이트 시키니까 어택이 되는 것이 약 9.97%밖에 안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보안성을 높이면서 앞에서 말했던 메모러빌리티나 어센티케이션 타임을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3개를 넣으면은 오히려 보안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3개를 넣으면 그 3개를 지나가는 패턴들 만져보니까 오히려 스페이스가 더 작아져서 생각보다는 보안성이 향상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1포인트나 2포인트 정도를 강제화 해소시켰을 때 적절한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거는 작년도 SMT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실제 안드로이드 패턴의 경우에는 파이나이트한 스페이스 3x3 그레이드에서 패턴들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저희가 보안성과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 사용자가 프리폼 제스처로 그리게 만들자. 그러면은 보안성과 사용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마치 서명하듯이 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3x3 그리드에서보다 훨씬 더 넓은 패스워드 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보안성도 향상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사용성도 향상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미난 것은, 저희가 발견한 것은 저희 이런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의 실제 저 프리폼 제스처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었고요. 걔네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근데 실제 그렇게 프리폼 제스처가 있었을 때 여기서든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스처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하고 실제 얘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확률적인 통계 모델을 만듭니다. 약 570개의 다른 앵그램 마크프 모델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았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어택이라는 어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제스처들, 사용자가 입력하는 제스처들 사이에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구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우리가 제스처를 모았을 거잖아요. 그런 풀품 제스처가 있으면은 걔네들 사이에서 이 제스처와 이 제스처가 얼마나 시밀러한지를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서 시밀러리티를 매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시키고요. 그 클러스터링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탑 20개의 클러스터를 구하고 그 각각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 대표 제스처를 하나씩 만들면은 이 클러스터링 기반의 어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총 저희가 만든 거는 사용자들이 만드는 제스처를 이렇게 약 20개 정도를 공격한다면은 저희가 크랙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높을까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프리폼 제스처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랜덤하고 남들과는 다른 제스처가 나올 것 같지만, 저희가 만든 이 제스처의 딕션을 이용해서 실제 유저들을 공격하면은 약 22%를 크랙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만드는 프리폼 제스처가 그렇게 보안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막 먼 미래에 3D로 제스처를 만들더라도 유저가 결국 선택한다면은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딕셔너리 어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그 시스파를 만들었을 때 폴리시를 만들었듯이 유저가 만드는데 랜덤하게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 시큐어하게 만들 수, 유저 초전 패스워드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 제스처 패스워드 경우에서도 그러한 폴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크게 테스트해봤고요. 하나는 렉시컬 폴리시입니다. 패스워드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키워드를 주고 이 키워드에 연관되는 제스처를 만드세요. 플랫폼 제스처를 만드세요.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를 위해서 가장 아까 만들었던 그런 파퓰러한 블랙리스트 20개를 블랙리스트에서 이 20개에 해당되는 제스처 말고 다른 제스처를 만들어요. 그런 두 가지 폴리시를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크래킹 리서치를 해봤더니 불행하게도 렉시컬 폴리시는 도움이 안 됐었고요. 오히려 공격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폴리시를 만들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쉽지 않게 만들 수 있고요. 블랙리스트 20개 아까 탑 20개를 못 고르게 하니까 당연히 더 랜덤한 막 제스처를 고를 것 같았지만 여전히 17% 정도는 공격이 됐습니다. 또 다른 탑 20가 나왔다는 거죠. 그 20개를 제외한 다른 20개도 여전히 공격이 가능해서 17% 정도는 저희가 여전히 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15% 정도로 크래킹 레이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만드는 이런 플랫폼 제스처들이 실제로는 보안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연구 결과였고요. 그것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다른 어떤 스마트락 옵션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몸에 붙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어센티케이션을 요구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트러스트 플레이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사용자가 이러한 트러스트 플레이스, 그러니까 로케이션 기반을 고를 때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가 내가 이 트러스트 플레이스라는 거는 사용자가 홈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내가 자주 가는 장소를 트러스트한 플레이스 등록해 놓으면은 그 장소에 대한 GPS 혹은 인도어에서의 그 와이파이의 AP에 대한 그런 맥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는 이 장소가 트러스트한 플레이스인지를 인증해서 사용자의 익스플리시트한 어센티케이션 요구 없이 스마트폰이 언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유저블한 옵션이죠.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고르는 트러스트 플레이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연구 결과였고요.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사용자들이 등록하는 장소들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등록한 실제 저희가 3주 동안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사용자들이 트러스트 플레이스를 65개 정도 다양하게 막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각 사용자마다 한 곳을 등록한 사람도 있고 두 곳을 등록한 사람들마다 그 65곳 중에서 저희가 인시큐어와 시큐어한 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를 줬어요. 인시큐어한 플레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 사용자에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내 스마트폰을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냐 아니냐, 그거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대부분 사용자가 등록한 65개 중에서 52개가 인시큐어한 장소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자한테 트러스트한 플레이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준다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빠르게 결론에 왔는데요. 실제 시큐어하고 유저블한 스마트폰 어센티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챌린징한 이슈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듯이 유저가 선택하는 시크릿 기반의 어센티케이션 스킴들은 여러 가지 어택, 특히 적은 통계적인 어떤 어택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기반 어센티케이션의 경우에서도 유저빌리티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대부분 시큐리티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있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들을 등록하고 있더라, 유저빌리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안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코멘트는 결국 사용자들한테 저희가 그런 프리 초이스를 줬을 때는 안전하지 않은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레코멘데이션을 주기보다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룰들을 줘가지고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영식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요. 일단 그 유튜브 상으로는 질문이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48페이지인가 앞에서 예? 봤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쪽에 이제 대표를 20개를 뽑으셨는데 예? 두 번째 있는 G랑 7번째, 10번째 있는 G는 다른 G를 의미하는 건지 그게 좀 사실은 이 G와 이 G는 제가 이렇게 매뉴얼하게 더 많이 드린다면 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앞에서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뽑힌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상에서는 이 D와 이 G를 다른 걸로 해서 뽑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혹시 또 질문? 네. 왜냐면 지금 이 공격 자체가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공격이거든요. 사용자가 모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시뮬러 스코어들을 대처들간에 구하고 클러스터링하고 거기서 뽑히는 거라서 사실 이제 그 논문에는 이제 어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좋고 시뮬러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은지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해봤는데 거기서는 실제 저희 뽑은 거에서는 그런 G가 여러 가지 뽑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G를 뭐 더 필터링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의 조건이 안드로이드 패턴이 항상 길이는 3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한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만든 그 리스트릭션을 한 번 방문했던 거를 또 하는 그런 걸 풀어가지고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지느냐 했는데 예, 실제 아카데믹에서는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패스 스페이스가 더 많아지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사용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안 만들고요. 예. 그런 게 나왔을 때 크게 메모러빌러티나 시큐리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인티어리하게는 정말 굉장히 많은 더 좋은 스킨들 그리고 저희가 보안 관점에서 막 더 좋은 걸 넣을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걸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안 솔루션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입장에서 좋고 내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얼월드 유저들을 항상 가지고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솔루션을 리퀘어먼트를 뽑아내고 그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예, 예. 뭐 사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니스트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스터디 결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보시면은 패스워드 폴리시가 생성될 때 특수 기호를 넣어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를 넣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리스트의 패스워드 가이드라인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특수 기호 넣으라고 안 하고요. 패스워드 길이만 10자 이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런 유저블 시큐리티 연구를 통해서 특수 기호를 넣는 것이 정말 보안성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사용자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라이트 기록을 하고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연구가 반영돼서 리스트에는 반영이 됐고 한국에서는 그런 업데이트된 리스트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오늘날 지금 각 기관이라든가 그런 패스워드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신 김영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